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현재 시간 오후 1시 30분 정도 됐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23만 2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약 0.7% 올라와 있어요. 어제 6% 넘게 빠졌던 걸 생각하면 일단 하락을 멈추고 플러스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한숨은 조금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삼성전자를 단순히 반등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잠중에는 23만 9,5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 가격에서 7,000원 넘게 밀려 있고요. 시가였던 23만 5천원도 다시 내줬습니다. 주가는 플러스인데 정작 오늘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손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만 보고 안심하기에는 장 안에서 이미 한 번 큰 방향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플러스인데도 왜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지, 장 후반에는 어느 가격에서 흐름이 갈릴지, 지금 수익 중인 분과 손실 중인 분은 각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삼성전자 가격을 내 매수가에 바로 대입해서 기다릴 때와 판단을 다시 볼 때를 나눌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종목 전망만 듣고 넘기지 마시고 내 계좌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까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3만 5천 원에서 시작했고요. 장 초반 23만 9,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종가가 23만 500원이었으니까 고점에서는 거의 4% 가까운 반등이 나온 셈입니다. 어제 22만 8천 원까지 밀렸던 주가가 하루 만에 24만 원 가까이 올라오니 이제 급락은 끝났나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24만 원을 넘지 못했고 매물이 나오면서 22만 9천 원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1,500원입니다. 오늘도 한 방향으로 편하게 가는 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제와 분명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어제 저점은 22만 8천 원이었고 오늘 저점은 22만 9천 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제 저점을 깨지 않고 1,000원 위에서 한번 받아낸 겁니다. 외국계 창구에서도 20분 지연 추정치로 140만 주가 넘는 순매수가 잡혔고요. 어제 삼성전자를 300만 주 넘게 팔았던 외국인 물량과 비교하면 오늘은 적어도 종목 안에서는 매도 일변도의 흐름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계 창구 추정치는 최종 수급이 아니고 장중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숫자 하나만 믿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코스피를 보면 오늘 장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더 잘 보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6,415선까지 올라갔다가 6,158선까지 밀렸습니다. 고점과 저점 차이가 250점을 넘어요. 현재는 6,200선에서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전날 급락을 되돌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동 긴장이 다시 커졌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하락으로 돌아선 겁니다.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을 지키고 있는데도 지수가 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급도 어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3,600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도 약 1,200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기관이 약 5천억 원 받아내고 있어요. 어제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팔았던 것과 비교하면 매도 규모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매매는 여전히 약 1,100억 원 순매도고 그 안에서도 비차익 매도가 2천억 원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수를 받치고는 있지만 시장 전체를 묶어서 줄이는 돈까지 완전히 멈춘 건 아닙니다. 밤사이 미국장도 국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2% 내렸고요. 다우 지수는 0.9%, 나스닥은 0.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낙폭만 보면 충격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유가였습니다. 중동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브렌트유가 3.8% 올라 8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기름값이 다시 뛰면 물가와 금리 부담이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성장주와 반도체에는 썩 편한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 뒤 밀린 것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미국 기술주가 폭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전날 급락을 이용한 반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가와 중동 문제를 다시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지수 쪽 매수세가 약해졌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전체에서는 계속 매도하자 반등을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물량까지 겹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계 창구 매수 덕분에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지만 시장 전체의 돈이 돌아왔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플러스라는 것과
저점과 삼성전자 추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제 저점 부근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 하루 하락을 멈춘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이 다시 본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 것인지는 오늘 종가까지 봐야 알 수 있어요. 오전 고점에서 밀린 뒤에도 외국계 매수가 남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드는지, 23만 5천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가 붙어야 반등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장 후반 대응 가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자리는 22만 8천 원에서 22만 9천 원 구간입니다. 어제 저점과 오늘 저점이 1,000원 차이로 붙어 있습니다. 장 후반에도 이 구간을 지키고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면 매도세가 급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어요. 반대로 22만 8천 원을 거래량과 함께 깨고 반등할 때도 22만 9천 원을 되찾지 못하면 어제 저점에서 들어온 물량까지 불안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였다는 사실보다 이틀 연속 저점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더 무겁게 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현재 가격 부근인 23만 원대 초반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르는 전일 종가 근처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종가까지 지키면 어제의 급락 뒤 최소한 추가 투매는 막아냈다는 의미가 생기고요. 다시 전일 종가 아래로 밀린 채 끝난다면 오늘 들어온 저가 매수도 확신에 갖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보합권 몇백 원 움직임보다 종가가 전일 종가 위에 남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를 보세요. 23만 5천 원은 오늘 장 후반 반등의 첫 번째 운입니다. 오늘 시가였고 장중 하락으로 이미 한 번 내준 자리입니다. 주가가 23만 5천 원을 되찾더라도 거래량이 없고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된다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계 매수가 유지되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줄어들면서 이 가격 위에 올라서야 오전과 다른 반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가격만 넘는지 말고 그 가격을 누가 사고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밑쪽에서는 23만 9,500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반등이 막힌 자리입니다. 이 가격을 넘지 못하면 24만 원 아래에서 빠져나오려는 매물이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거래량을 붙여 23만 9,500원을 넘고 눌림에서도 23만 5천 원을 지켜준다면 오늘 흐름은 단순한 저가 반등보다 한 단계 좋아집니다. 오늘 종가가 어디에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음 거래일의 출발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장 후반에도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이 지수를 받치고 있어서 오전 저점을 곧바로 깨기보다는 반등을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남아있고 중동 관련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23만 5천 원 위에서는 매물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22만 9천 원과 23만 5천 원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외국계 매수가 더 늘고 프로그램 매도가 줄면 위쪽이 열리고요. 반대로 코스피가 오전 저점인 6158선을 다시 깨면 삼성전자도 22만 8천 원을 시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 대응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가가 23만 2천 원대에서 똑같이 움직여도 모든 주주가 같은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2만 원 아래에서 산 사람은 아직 수익을 지키는 문제이고요. 23만 원대에서 산 사람은 본전 부근에서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 필요합니다. 25만 원 위에서 기다리는 분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손실을 줄일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가 하나는 같아도 계좌에서 해야 할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래서 오늘은 종목 전망보다 내 매수가에 맞는 대응표가 필요합니다. 영상에서는 모든 시청자의 매수가와 비중을 하나씩 나눠서 설명할 수 없고요. 촬영을 마친 뒤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이 바뀌면 지금 말씀드린 조건도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본업을 멈추고 장이 끝날 때까지 호가창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 계좌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먼저 나눈 다음 그 구간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수익 중인 분들은 오늘 고점을 다시 넘는지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낮은 가격에서 잘 샀는데도 언제 수익을 지켜야 할지 몰라 결국 본전이나 손실로 돌아간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오늘 23만 9,500원을 넘지 못하고 외국계 매수까지 줄어든다면 수익을 더 키우는 문제보다 어렵게 얻은 수익을 어떻게 지킬지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급이 붙으면서 고점을 넘어선다면 너무 일찍 겁먹고 내려올 필요는 없고요. 같은 수익 구간에서도 기다릴 조건과 지킬 조건을 미리 나눠둬야 합니다. 본전 근처에 계신 분들은 감정이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조금만 오르면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반등에도 기대가 커지고요. 다시 밀리면 아까 팔지 못했다는 후회 때문에 저점에서 손이 나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내 매수가만 계속 바라보지 말고 23만 5천 원 회복 여부와 외국계 매수, 프로그램 방향을 함께 보세요. 시장이 내 본전을 알고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가격보다 실제 돈이 움직이는 자리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손실이 큰 분들은 오늘 하루 플러스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제 6% 넘게 빠진 뒤 0.7% 반등한 상태라면 아직 회복해야 할 거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전부 정리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계좌에서 얼마나 되는지, 현금은 남아있는지, 22만 8천 원이 무너졌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새로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은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 저점인 22만 9천 원을 지켰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아직 오전 고점을 넘긴 것도 아니고 시가를 회복한 것도 아닙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다가 첫 매수부터 비중을 크게 넣으면 22만 8천 원이 깨졌을 때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저점이 지켜지고 외국계 매수가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에도 기회는 있고요. 23만 5천 원을 다시 회복한 뒤 눌림을 버티는 과정까지 보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 후반 가장 좋은 그림은 삼성전자가 23만 5천 원을 되찾고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외국계 매수가 장 끝까지 남고 코스피까지 6,300선을 회복한다면 오전 고점인 23만 9,500원에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때는 단순히 삼성전자만 혼자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의 매도 압력까지 약해졌다는 근거가 붙습니다. 다만 잠깐 가격만 넘었다가 종가에 다시 밀리면 반등의 의미도 함께 약해집니다. 가장 답답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그림은 지금 가격 부근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겁니다. 외국계는 삼성전자를 사고 기관은 지수를 바치지만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위를 막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오늘 종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보다 저점이 22만 8천 원 위에서 높아졌는지를 보세요. 거래량이 줄면서 저점이 높아진다면 급한 매도가 진정되는 과정이고요. 거래량이 커지는데도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 물량을 넘기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위험한 그림은 코스피가 오전 저점을 깨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동시에 커지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까지 22만 8천 원을 이탈하면 어제와 오늘 저점에서 들어온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때는 오늘 한때 플러스였다는 기억으로 버티기보다 내 비중과 남은 현금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현금 투자자와 같은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믿음과 지금 계좌가 버틸 수 있는 가격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 매수가는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지금 뭘 먼저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수익 중인 사람은 고점을 넘는지만 보고 있고 손실 중인 사람은 본점만 기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하루 고점과 저점이 10,000원 넘게 벌어지는 장에서는 내 감정이 아니라 가격과 수급이 바뀌는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에게 똑같은 대응을 말하는 자료가 아니라 내 매수가를 기준으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이름은 삼성전자 매수 가별 대응 지도입니다. 삼성전자를 22만 원 아래에서 보유한 분, 23만 원대에서 본전 부근에 있는 분, 25만 원 위에서 손실을 견디고 있는 분처럼 매수가 구간을 나눴고요. 각 구간에서 먼저 지켜볼 가격과 수급, 반등이 나왔을 때 관심을 높일 조건, 처음 판단을 다시 봐야 할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수익을 지켜야 하는 계좌인지, 반등을 기다리되 비중을 점검해야 하는 계좌인지, 추가 매수보다 현금을 먼저 남겨야 하는 계좌인지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끝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오늘 장 후반 외국계 매수가 줄어드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돌아서는지, 22만 8천 원과 23만 5천 원 중 어느 가격이 먼저 확인되는지는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나온 돈이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쪽으로 움직일 때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내 매수가에 맞는 대응 순서는 자료에서 먼저 잡고 실제 시장에서 그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은 알림으로 이어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링크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만 받아놓고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신청을 마치시면 삼성전자 매수 가별 대응 지도와 데이터 알림센터 이용 방법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열리도록 해뒀습니다. 지금 내 매수가 구간부터 찾아보시고 장 후반 수급과 가격이 달라지는 순간은 알림센터에서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23만 2천 원대에서 전일보다 약 0.7%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23만 9,500원까지 올랐다가 22만 9천 원까지 밀렸고 지금도 시가인 23만 5천 원 아래에 있습니다. 플러스라는 결과만 보면 반등이지만 장중 흐름을 보면 아직 매수와 매도가 팽팽한
다양하게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저점이 어제 저점인 22만 8천 원을 깨지 않았고 외국계 창구에서 장중 순매수도 잡히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 5천억 원 가까이 받아내면서 어제 같은 일방적인 투매도 막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은 시장 전체에서 여전히 팔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 끝났다고 단정할 때도 아니고 다시 무조건 무너진다고 겁먹을 자리도 아닙니다. 시장 초반에는 22만 8천 원에서 22만 9천 원 구간을 지키는지부터 보시고요. 23만 5천 원을 외국계 매수와 함께 회복하는지, 오전 고점인 23만 9,500원을 다시 시험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예상은 당장 한 방향으로 뻗기보다 22만 9천 원과 23만 5천 원 사이에서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에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중 어느 쪽이 먼저 방향을 바꾸느냐가 오늘 종가를 결정할 겁니다. 주주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가격은 모두에게 똑같지만 계좌에 찍힌 의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켜야 할 수익이고 누군가에게는 본전을 기다리는 가격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직 긴 손실 구간입니다. 남들이 산다거나 판다는 말보다 내 매수가와 비중에 맞는 순서를 먼저 세워두세요. 그래야 장 막판에 주가가 다시 흔들려도 두려움이나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확인한 기준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